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생존할 것인가? 이 편을 보시기 전에 전편인 아베는 문재인 덕분으로 최장수 총리가 될 뜻을 먼저 시청하고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이걸 시청하시고 나중에 그걸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내용이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으로 한국 측에서 극복이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 측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반도체 제조업의 특성상 동일 원료라도 제조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공정에 적용되는 기준 압력, 적정 시료의 사용량 등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통 적게 잡아도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일본에서 도입 가능한 불산, 리지스트 양이 어느 정도냐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년간이에요. 자, 불산과 리지스트의 국산화가 완료된 상황에서도 생산이 도로 정상화되는 것에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즉, 일본이 당장 불산과 리지스트를 둘 다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불산과 레지스트 재고가 유지되는 기간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두 원료의 국산화가 다 완료된 기간, 그리고 이제 그 후 3년간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화 과정이 막 1년 걸렸다라고 하면 총 4년 동안 공장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석 달치 재고가 남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석 달 후부터 4년이 서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근데 국산화가 완료되는 시점이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후로 또 3년간이 되기 때문에 뭐 국산화에서 이번에 뭐 일본을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방향으로 가면 한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극복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분의 반 정도가 외국인들인 기업으로 이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발휘해서 일본 측이 공급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최소 3년간 압력을 행사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인 지분보다 도시바와 마이크론의 미국인 지분 비율이 훨씬 높아요. 뭐 여러분은 이제 뭐 알죠? 마이크론이 미국적 회사인 거. 근데 도시바가 무슨 미국인 지분 하실 텐데요.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부분은 미국의 유명한 이제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 외장 하드로 유명한 회사죠. 내장 하드도 생산하고 있고 뭐 하여튼간 이 웨스턴 디지털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보다 더 미국적 회사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 규모는 현재 삼성전자가 훨씬 커요.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도시바하고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 쪽으로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만약 도시바와 마이크론을 살리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죽이려는 상황이 되면요. 이해 충돌이 상당 부분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생겨요. 한국인들하고 일본인들은 빠지고. 자, SK하이닉스도 지분의 반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중 상당 부분은 미국인들 거겠죠. 자, 그런데 회사 규모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10배가 넘고 도시바 메모리 사업 쪽은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제 삼성전자의 반이 외국인 지분인데 대부분 미국인들 지분으로 볼 적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의 40% 정도가 미국인 지분이고 도시바의 경우에는 50%가 넘는다고 봐야 하죠. WD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 투자분까지 하면 더 할 테고요. 아무튼 이 제로섬 게임이 되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잃는 사람도 미국인, 이득 보는 사람들도 미국인들인 상황이 돼요. 자, 마이크론하고 도시바 쪽은 완전히 초대박이 나는 거겠죠? 그 조그맣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은 뭐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그 미국인들하고 미국인들 사이에 이해 다툼이 돼요. 근데 비율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하고 도시바가 더 높지만 전체 총 액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 미국인들이 이해가 더 크죠. 가지고 있는 액수가 더 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나고 미 의회에 로비스트 찾아가고 그랬겠죠. 삼성전자 주주대책협의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식의 딜로 미국인 주주들도 만족시키고 미국 측에서 일본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인 주주들 때문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미국 정부의 보호까지 받으니까 더더욱 안전해지죠. 뭐 사실 이런 게 아니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살아남는 방도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국적이 바뀌던지의 조치가 불가피해 보여요. 하여튼 뭐 회사 국적을 반드시 바꾼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뭔가의 조치가 필요해요.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는 걸 검토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정도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인 주주들 사이에서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원하는 의견이 예전부터 많았고요.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니까 주식 가격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 본사 미국 이전 방안은 이건희가 강력히 거부했었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리고 미국인들 주주들도 이건희의 경영 능력을 높이 사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해서 묻힌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아버지인 이건희의 카리스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참 의문이잖아요. 자,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을 설득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지난번에 도시바하고 마이크론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반드시 본사를 이전하는 게 추진된다고 할 수 없어요.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미중 패권 다툼에서 도저히 미국 편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뭐 이제 문재인 쪽에서 압력을 넣겠죠. 중국 편 들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주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패가 본사 이전 카드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사 이전이 좌절되면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 의해 짓이겨지는 걸 갖다 이제 미국 측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주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 운명이 달린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덤벼봤자 뭐 미국 정부에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이전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이제 완공 후 미국산 불산에 적합하게 공정을 정상화하는데 3년이 걸리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뭐 차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SK 하이닉스죠.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메모리 분야만 봤을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메모리 편향성이 좀 강한 편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앞날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불투명한 건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겠으니까 봐달라고, 그러니까 뭐 로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설비 투자를 갖다 바로 결정하고 바로 돈을 갖다 들이붓고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약속만 하고 질질 끌면 안 되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국 입장에선 지금보다 낫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만 분명해요. 이제 데미지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숨줄을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이 쥐고 있습니다. 죽이진 않더라도 두 회사의 분기별 최대 생산량을 조절할 권능이 주어진 셈입니다. 경제산업성 측에서 최장 90일 수출 심사할 권한이 생겼는데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관료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상대편 골탕 먹이는데 상대편은 아무런 보복수단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리 된 거예요. 뭐 고운 회사 뭐 보기 괜찮아, 아 그래 너 괜찮아 그러면은 단 하루 만에 승인을 내주고 안 입고 온 회사면 89일 만에 자료 불충분 결정으로 서류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료 불충분 결정 89일 후에 하고 그러면 그 뒤로 다시 9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끌 수 있어요. 89일 만에 자료 불충분 결정 내리면 뭐 이는 불가 결정보다 더 고약한 결정이죠. 희망 고문하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갖다 막는 셈이 되는 겁니다. WTO에 제소해야 소용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이미 많은 분이 하셨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승소 가능성도 희박하고 승소에도 실익이 없습니다. 승소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에 승소하는 거라서.
즉 이번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두 가지의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을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건 미국 측에 이익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미국 측이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국 측에서 도저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외통수로 몬다는 의미로 봐야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둘밖에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기업들이요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든지 일본 측에 무대응하면서 모른 척하든지인데 현재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 문제로 일본인들을 자극하면서 일본 측의 여론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대응도 시간이 가면은 분명히 한국인들이 자극을 안 해도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냐라고 하는 여론 악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여기다가 한국인들이 뭐 휘발유를 더 붓겠죠. 일본 사람들 놀리면서. 사실 이번 조치로 일본 측이 얻는 실익은 따져보니까 적어요. 일본 측 여론이 악화되면 일본 측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하면서 카드들을 갖다 점점 더 내는 거죠. 뭐 10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쓴 거라는데 1997년 IMF 사태는 김영삼이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말에 일본이 반응함으로 야기되었어요. 당시 사태는 금융위기였지 산업의 위기는 아니었던 반면에 이번 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뻘짓과 한국인들의 비이성적 반일 광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산업 역량을 미국, 일본 양국으로 흡수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업으로 치자면 어선을 잃든지 그물을 잃는 셈이고 그걸 다시 못 구하게 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미중 간의 패권 분쟁이 결합되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화되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